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이 꼭 알아야 될 인사노무관리 강연을 맡게 된 박상원 노무사입니다. 제 프로필은 앞에 사회자께서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로 노무관리 이슈, 두 번째로 사안별로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요즘 원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정부 지원금 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진말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노무관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뽑을 때 선발 시 문제점이 있으며, 또 서비스 마인드까지 갖춘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에러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인력은 이직이 잦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 내 다양한 직종과 직군이 존재해서 직종과 직군끼리 응집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중 노동법상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행적인 임금 체계인데, 이 중 특히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네트제 근로계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대 보험 문제, 연말정산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항상 병의원은 인적 자원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로자분들은 노동법적 지식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동법적 지식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의원 자체의 노동법적 인식 및 그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제 근로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실수령액을 보장하고 4대 보험 및 재사경과금을 원장님들께서 모두 내주는 스타일의 이제 임금 계약을 말합니다. 이런 임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임금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과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일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4대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네트제 근로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퇴직금 문제, 두 번째는 4대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급여 축소 신고에 따른 보험료 징수 문제로 연결되어 3년치 소급하여 보험료를 맞을 경우 굉장히 사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 시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비용 처리 시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높게 부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로스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로스 형태로 전환하면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로스로 진행하기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그냥 네트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권리 의무에, 연말정산 같은 권리 의무에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로 산정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보다 임금에 퇴직금 지급에 유리할 수 있으며, 결국 이거는 목돈 지출을 막아 경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추가 연장 근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사례로 조기 출근, 대기 시간, 휴게 시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출근의 경우 판례는 작업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과 같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근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근, 대기 시간, 휴게 시간에 근무한 경우 모두 연장 근무에 해당하여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면 임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보상휴가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시적인 근로수령 거부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관리 및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연차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가 2017년 5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1년 근무했을 시 최대 26개까지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있는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케 하는 것이고, 또 급여가 충분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연차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녹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전까지는 연차 대체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태움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고등학교는 나왔냐,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등 좀 굉장히 폭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작성 시 10인 이상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그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선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대응 의무를 수행하여 진정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례는 마치고요. 원장님께서 관심 많으신 정부 지원금 중 병의원에 도움이 많이 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지원 규모는 3년간 1인당 근로자별 월 최대 75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 요건으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사업장에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만 35세 이하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되며, 나아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 규모가 있는 지원금이다 보니 요구하는 서류들도 꽤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사업장 상황을 잘 반영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급여대장 등도 정비되어 있어야 이 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 계약, 연장 근로 등의 문제를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기에는 근로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발달하였고 또 병의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수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원장님들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고요. 혹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노무관리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이 앞에 띄워져 있는 주소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